당장 무릎 꿇으세요. 호텔 로비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수백 명의 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여자가 떨리는 무릎으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눈물을 참으며 겨우 입을 열었지만 안 들리는데요? 더 크게 사과해야죠.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호텔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가고 허름한 코트를 입은 한 노인이 로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은 여자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 후 노인은 차갑게 굳은 얼굴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누가 저 아이를 무릎 꿇렸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평범해 보이는 노인 때문에 불과 몇 시간 뒤 호텔 부회장이 달려오고 임원들이 줄줄이 고개를 숙이고 사람을 짓밟던 이들이 오히려 무릎 꿇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무릎 꿇은 여자가 바로 그 노인의 예비 며느리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린 며느리. 그 모습을 본 순간 호텔 전체를 뒤집어버린 시어머니. 과연 그날 호텔 로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금부터 통쾌하고도 가슴 뭉클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릎 꿇으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호텔 로비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굳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은은한 피아노 선율이 뒤섞여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지나가자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물속으로 가라앉은 것처럼 멀어졌습니다. 한지은은 두 손을 앞치마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톱 밑에는 아침부터 꽃 장식을 옮기다 묻은 흙먼지가 아주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3번이나 씻었는데도 지워지지 않은 그 흔적이 지금 이 순간에는 마치 죄의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못 들었어요? 무릎 꿇으라고 했잖아요. 오세라는 턱을 살짝 들고 말했습니다.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가 로비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그 빛은 곱다기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사람의 눈을 찌르는 빛이었습니다. 지은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팔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다고? 오세란이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요즘 애들은 참 뻔뻔해. 남의 물건 없어졌는데 자기는 모른다. 책임질 생각은 없고 변명부터 해. 총지배인님, 이 호텔 직원 교육 이렇게 시키세요? 옆에 서 있던 최민재 총지배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허리를 반쯤 접고 오세란에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을 바라보는 순간 그 웃음은 사라지고 입술 끝에 차가운 경멸만 남았습니다. 한지은 씨, 그는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지배인님. 고객님께서 불쾌감을 느끼셨으면 일단 사과부터 하는 게 직원의 기본입니다. 사과는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훔쳤다는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로비 곳곳에서 작은 술렁임이 번졌습니다. 누군가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받침에 부딪혀 짤랑거렸습니다.
투숙객 몇 명은 걸음을 멈췄고 호텔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분명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목소리 큰 사람 앞에서 어느새 죄인이 되어 있는 순간 말입니다. 억울하다고 말하면 말대꾸가 되고 아니라고 하면 뻔뻔한 사람이 되는 순간 말입니다. 그날 지은이 딱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세라는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훔쳤다는 말은 안 했어요. 내가 언제 훔쳤다고 했나? 나는 그냥 내 팔찌가 없어졌고 마지막으로 내 대기실을 정리한 사람이 저 직원이라는 말을 했을 뿐이지. 그 말은 더 비열했습니다. 직접 칼을 꽂지는 않지만 칼자루는 이미 쥐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금니가 맞물리며 턱이 작게 떨렸습니다. 그 팔찌는 호텔 VIP 행사를 앞두고 오세란이 자랑하듯 꺼내 보인 물건이었습니다. 얇은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힌 팔찌였습니다. 오세라는 대기실 거울 앞에서 그것을 손목에 걸었다가 풀었다가 하며 주변 직원들에게 일부러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이거 얼마짜린지 알아요? 웬만한 집 전세금이에요. 직원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은도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웃지 않으면 무례해 보일까봐, 웃으면 또 가벼워 보일까봐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표정을 겨우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행사 시작 10분 전 팔찌가 사라졌습니다. 오세라는 처음부터 지은을 찍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지은이 대기실을 마지막으로 정리했고, 지은이 계약직이었고, 지은이 가장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사람은 언제나 의심받기 쉬웠습니다. 가방 확인했습니까? 최민재가 보안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지은 씨 개인 가방은 확인했습니다. 팔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물함은? 아직입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배인님, 제 사물함까지요? 떳떳하면 문제없겠죠. 그 말이 지은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떳떳하면 문제없다는 말. 세상에서 가장 쉬운 말이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사람의 자존심은 물건처럼 열어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세라는 가늘게 웃었습니다. 아니, 사물함까지 뭐하러 봐요? 어차피 이런 사람들은 진짜 물건은 다른 데 숨겨요. 요즘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그녀는 일부러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다만 여기 계신 분들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 호텔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최민재의 목덜미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오세라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이 호텔 최상위 VIP였고 재단 행사와 기업 연회를 여러 번 몰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총지배인에게 그녀는 고객이 아니라 상전이었습니다. 그는 지은을 향해 한 발 다가왔습니다. 한지은 씨, 무릎 꿇고 정중히 사과하세요. 지은은 숨을 멈춘 듯 서 있었습니다. 지배인님, 제가 하지 않은 일입니다. 누가 당신한테 인정하랬습니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제가 정말 그랬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회사 걱정보다 본인 자존심이 먼저입니까? 그 말에 지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자존심. 그 말이 이렇게 아프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지은에게 자존심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니 약을 챙기고 병원비 고지서를 접어 가방 안쪽에 넣고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려고 애쓰는 마음이었습니다. 남들처럼 넉넉하지 않아도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살아왔다는 마지막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을 지금 이 로비 한복판에서 꺾으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오세란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총지배인님, 제가 이런 꼴 보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아세요? 이 호텔 수준 많이 떨어졌네요. 직원 하나 관리 못해서 VIP 물건이나 잃어버리게 하고 최민재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한지은 씨,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로비의 공조기에서 나오는 찬 바람이 지은의 종아리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반짝였지만 그 반짝임은 사람을 비추기보다 밀어내는 듯 차가웠습니다. 멀리서 향수 냄새와 꽃 장식의 물기 어린 풀 냄새가 섞여왔습니다. 지은은 그 냄새 속에서 이상하게도 어머니 병실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소독약 냄새, 낡은 이불 냄새, 밤새 뒤척이다 마른 입술로 물을 찾던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만 무사히 넘기면 됐습니다. 계약 연장 심사가 다음 주였습니다. 한 달만 더 버티면 어머니 검사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현우와의 결혼 준비도 사실은 결혼식보다 병원비가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지은은 늘 참았습니다. 억울해도 참았고 서러워도 참았습니다. 착해서가 아니라 무너질 수 없어서였습니다. 그런 지은의 무릎이 천천히 꺾였습니다. 구두 앞코가 대리석 바닥을 긁었습니다. 얇은 스타킹 너머로 차가운 바닥의 기운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순간 지은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무릎을 타고 올라와 가슴까지 얼려버리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직원 하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보지 못하겠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나서면 다음 차례가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파랗게 도드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오세란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들리게 해야죠. 지은은 입술을 때려 했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울면 더 우스워질 것 같았습니다. 울면 정말 잘못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최민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크게 하세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무엇을 죄송한데요? 오세란이 바로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냥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똑바로 말해야죠. 내 팔찌가 사라진 일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그 말에 지은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의 무늬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리석 안에 회색 줄이 핏줄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그 줄들이 마치 자신을 묶는 밧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팔찌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겨우 말했습니다. 오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끝까지 이러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클러치백을 탁 소리나게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로비 천장까지 튀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총지배인님, 저 직원 오늘부로 안 보이게 해주세요.
나는 저 얼굴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최민재는 거의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지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 짧은 말 안에 해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밀린 월세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청첩장도 제대로 돌리지 못한 결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 잘못 없이 도둑 취급을 받은 자신의 남은 인생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무너지는 순간은 큰 소리를 들을 때가 아닙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날 지은은 사람들로 가득한 호텔 로비 한복판에 있었지만 세상에 혼자 남겨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호텔 회전문이 천천히 돌았습니다. 바깥의 늦가을 바람이 로비 안으로 잠깐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수수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손에는 검은 천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코트 소매 끝은 오래 입은 듯 살짝 닳아 있었고 손마디는 굵고 거칠었습니다. 시장에서 오래 장을 본 사람의 손처럼 찬물에 나무를 씻고 무거운 봉지를 들던 손처럼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처음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프런트 쪽으로 조용히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비 한복판에 무릎 꿇은 지은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발이 그대로 멎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순간 눈매가 천천히 굳었습니다. 입술이 굳게 닫혔고 손에 들고 있던 천가방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거친 손등 위로 힘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그 여자는 김정숙이었습니다. 지은이 앞으로 시어머니라 부르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은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로비의 소란, 사람들의 수군거림, 오세란의 비웃음, 최민재의 차가운 목소리까지 모두 지나간 뒤 정숙의 눈은 오직 지은의 무릎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닿은 그 무릎, 얇은 스타킹이 살짝 밀려내려간 그 자리, 그 위에 얹힌 떨리는 두 손, 정숙의 얼굴에 스쳐간 것은 분노만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함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자신도 누군가를 지키지 못했던 나를 떠올리는 사람의 깊은 후회였습니다. 오세란이 정숙을 흘끗 보았습니다. 뭐예요? 또 구경꾼이에요? 최민재가 보안 직원을 향해 눈짓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이쪽은 호텔 내부 문제입니다. 이동해 주시죠.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구두는 낡았지만 걸음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상하게도 그 걸음소리가 로비 전체를 눌렀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은 사람들도 반짝이는 보석을 단 사람들도 그 순간만큼은 그 수수한 노인의 걸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은 지은 앞에 섰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숙에게만큼은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며느리가 호텔 로비에서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라니 이보다 더 참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 한마디에 지은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결국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에 작게 번진 눈물은 너무 작아서 누구도 보지 못했지만 정숙은 보았습니다. 어머니, 지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새어나왔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거칠고 투박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손이 닿는 순간 지은은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어머니, 안 돼요. 제가 괜히 더 문제 만들면 안 돼요. 일어나라 했다. 정숙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말을 가볍게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기둥처럼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몸으로 일어나려 했습니다. 무릎이 굳어 잘 펴지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말없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지은이 비틀거리자 정숙은 한 손으로 허리를 받쳤습니다. 딸을 일으키는 어머니의 손길이었습니다. 오세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 보기 좋네요. 가족까지 와서 감동극 찍는 거예요? 정숙은 그제야 오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고요해서 더 두려웠습니다. 큰 파도보다 더 무서운 것은 폭풍 전 바다처럼 잠잠한 눈빛이었습니다. 누가 이 아이를 무릎 꿇렸습니까? 최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말씀드렸듯이 이건 호텔 측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누가 이 아이를 무릎 꿇렸습니까? 오세란이 팔짱을 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왜요? 당신이 이 직원 보호자라도 돼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비가 다시 술렁였습니다. 오세라는 웃었습니다. 아, 예비 시어머니쯤 되시나 보네. 그러면 더 잘 됐네요. 집안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남의 물건 없어지는 자리에 이런 애가 있는지 좀 물어봐야겠네. 그 말은 선을 넘었습니다. 지은은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 제발 저희 어머니께는 그러지 말아주세요. 왜요? 어른한테 배웠으니까 이렇게 뻔뻔한 거 아닌가? 그 순간 정숙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무서운 법입니다. 진짜 분노는 언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미 결정을 내립니다. 정숙은 최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호텔은 직원에게 사과를 시킬 때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사람을 무릎부터 꿇립니까? 최민재는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감정적으로 나오실 일이 아닙니다. 고객님의 귀중품이 분실된 상황입니다. 분실된 겁니까? 도난당한 겁니까? 그건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인데 왜 이 아이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까? 최민재의 입이 잠깐 닫혔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로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그저 구경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숙의 질문이 이어지자 이 일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세라는 그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총지배인님, 뭐 하세요? 이런 사람들까지 상대해야 해요? 호텔 품격이 있지. 품격. 정숙은 그 단어를 듣고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품격이라.
그녀는 로비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높게 매달린 샹들리에, 윤이 나는 대리석, 금빛 장식, 고급 향수 냄새,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방금까지 무릎 꿇고 있던 지은을 보았습니다. 사람 무릎 꿇려 놓고 품격을 말합니까? 오세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숙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이 호텔이 아직도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지. 최민재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아직도라니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은의 무릎을 살폈습니다. 스타킹 위로 붉은 자국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자국을 보는 순간 눈빛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내가 묻고 내가 듣겠다. 지은은 불안한 얼굴로 정숙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 때문에 어머니까지 곤란해지시면 안 됩니다. 정숙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곤란한 건 우리가 아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멀리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호텔 직원 몇 명이 서둘러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무전기를 붙잡고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비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고객 항의처럼 보였던 일이 어느새 호텔 전체의 시선을 끌고 있었습니다. 오세라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호텔에 1년에 얼마를 쓰는지 알면 그렇게 못 나올 텐데. 정숙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사람 무릎 꿇려도 됩니까? 말 참 심하게 하시네. 내가 언제 사람을 막대했어요?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당연한 거지. 잘못이 확인됐습니까? 정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황으로 사람 무릎을 꿇립니까? 또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최민재는 더 이상 이 상황이 길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안 직원을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정리하세요. 보안 직원 2명이 정숙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나가요. 제발 그냥 나가요. 정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안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밖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때 정숙이 청가방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손지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휴대폰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숙이 꺼낸 것은 오래된 검은색 명함첩이었습니다. 가죽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금박은 거의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한 장의 오래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 명함을 보는 순간 최민재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명함의 종이는 오래되어 살짝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박힌 로고는 분명했습니다. 이 호텔의 로고였습니다. 지금 로비 벽면에 금빛으로 걸려있는 바로 그 문양이었습니다. 정숙은 명함을 최민재에게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쥔 채 낮게 말했습니다. 총지배인. 최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는 정숙을 어르신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숙은 그를 정확히 직책으로 불렀습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라
이 호텔 구조를 아는 사람처럼 불렀습니다. 네. 여기 감사실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그 말에 최민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오세라는 무슨 말인지 몰라 짜증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감사실이 왜 나와요? 지금 내 팔찌 찾는 게 먼저지. 정숙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찾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팔찌도 찾고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도 찾을 겁니다. 그리고 누가 힘없는 아이를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렸는지도 끝까지 찾을 겁니다. 로비의 공기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은을 향한 의심의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정숙이라는 낯선 노인을 향한 의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인가? 왜 총지배인은 갑자기 대답을 못하는가? 왜 오래된 명함 한 장에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는가? 그때 호텔 입구 쪽에서 누군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최민재 곁으로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최민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지배인님, 방금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로비에 계신 분 성함이 혹시 김정숙 여사님이 맞는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작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들렸습니다. 김정숙 여사님. 순간 최민재의 목울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오세란의 미소도 조금씩 굳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눈물 젖은 얼굴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따뜻하고 소박한 어머니가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지은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로비 중앙에 서서 샹들리에 아래 차갑게 반짝이는 호텔 로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던 그녀가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호텔이 아직도 저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나 싶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최민재의 손에서 들고 있던 무전기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딱딱한 대리석 위로 무전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마침내 최민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본사 감사실 연결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호텔이 누구 무릎을 꿇렸는지부터 확인해야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지은을 향해 쏟아지던 시선은 어느새 김정숙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최민재는 굳은 얼굴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어느새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강하게 나오고 있었는데도 목덜미가 축축해졌습니다. 방금 직원이 귓속말로 전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본사에서 직접 확인 연락이 왔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 김정숙. 그 이름은 이 호텔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이라면 절대 가볍게 들을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민재는 애써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오세란 앞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지금은 고객님의 귀중품 분실 사건을 처리하는 중입니다. 본사 문제까지 끌어올 사안은 아닙니다. 정숙은 차분히 물었습니다. 사람을 공개적으로 무릎 꿇린 것이 작은 일입니까? 그건 직원이 고객 응대를 잘못한 부분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잘못이 확인됐습니까? 최민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숙이 같은 말을 반복할수록 압박감은 더 커졌습니다. 마치 망치가 같은 자리를 계속 내려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세란이 신경질적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총지배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말에 왜 자꾸 끌려가요? 그리고 정숙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르신, 자꾸 이러시면 업무 방해입니다. 정숙은 웃지도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었습니다. 108지는 언제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까? 뭐요? 언제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까? 그걸 왜 당신한테 말해야 하죠? 정말 찾고 싶으면 대답하십시오. 오세라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이거 참 웃기네. 지금 나를 조사하는 거예요? 아니요. 정숙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상식을 묻는 겁니다. 그 순간 로비 한쪽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참지 못하고 웃은 것이었습니다. 오세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비위를 맞췄습니다. 항상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 허름한 노인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오세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좋아요. 당신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나를 거짓말쟁이 취급하고 있잖아요.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습니까? 오세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사실 정숙은 단 한 번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세란 스스로가 찔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이상하게도 먼저 화를 냅니다. 정숙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조용한데 이상하게 무서운 사람, 소리를 지르지 않는데 상대방이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대개 세월이 만든 사람입니다. 김정숙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지은이 조심스럽게 정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정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괜찮습니다. 그 말에 정숙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은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참은 사람이 괜찮다고 말합니다. 정숙은 조용히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지 못했는데 뭐가 괜찮나? 지은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직원들 몇 명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특히 계약직 직원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 자리에 지은이 있었지만 내일은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뒤쪽에서 한 직원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배인님, 왜? 본사 감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민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김정숙 여사님 연결하라고 합니다. 순간 로비 공기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감사실? 본사에서 직접? 도대체 누구신 거야?
최민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표정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이 턱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전화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뒤통수를 세게 때린 사람처럼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오세란이 다가왔습니다. 뭐래요? 최민재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배인님? 잠시만 계십시오. 뭐가 어떻게 된 건데요? 최민재는 결국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무시하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무서웠습니다. 정말 힘 있는 사람은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 법입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정숙은 지은을 데리고 로비 한쪽 라운지로 이동했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직접 따뜻한 차를 주문했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응, 정말 죄송합니다. 정숙은 차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내가 미안하냐? 괜히 어머니까지 이런 일에. 정숙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로 위 차량들이 줄지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네.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니?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말을 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아니다. 그럼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도 내 편을 안 들어주는 거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사실 오늘 가장 힘들었던 건 팔찌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가 자신을 범인 취급했습니다. 그때 정숙이 물었습니다. 현우는 아직 모르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안 했습니다. 왜? 걱정할까봐. 정숙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놈도 참. 지은은 그 말에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웃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주 오래된 벨소리였습니다. 정숙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상대방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정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지금 연락받고 왔습니다. 그래, 설마 그 호텔입니까? 정숙의 눈이 천천히 호텔 로비를 훑었습니다. 높은 천장, 샹들리에, 황금색 로고, 그리고 멀리 서 있는 최민재. 맞다. 전화기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사님, 왜? 그 호텔은? 남자가 침을 삼켰습니다. 여사님, 남편께서 직접 세우신 첫 번째 호텔 아닙니까?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화기 너머 남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정숙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확인해야겠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올 필요 없다. 아닙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여사님께서 직접 움직이셨다는 건 일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빛이 유리창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태성아. 예. 오늘은 누가 잘못했는지 끝까지 봐야겠다. 전화기 너머 남자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지은은 얼어붙은 얼굴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들은 내용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세운 호텔, 첫 번째 호텔, 태성이라는 사람, 본사 감사실, 모든 것이 퍼즐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순간 멀리서 누군가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배인님, 큰일 났습니다. 최민재가 돌아봤습니다. 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팔찌 찾았습니다. 순간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오세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선이 그 직원에게 집중됐습니다. 직원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팔찌가 나온 장소가 좀 이상합니다. 직원의 말이 끝나는 순간 로비 안 공기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하던 오세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최민재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나왔는데? 직원은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주변 시선을 한번 둘러본 뒤 겨우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개인 대기실에서 나왔습니다. 순간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려 오세란을 바라봤습니다. 최민재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대기실이라고? 예. 어디에 있었는데?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가방 안쪽 수납칸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순간 오세란 얼굴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은을 몰아세우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직접 확인했습니다. 누가 넣었겠지. 예, 누가 내 가방에 넣었겠지. 너무 급한 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오세란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들통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핑계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진실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세란이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내 가방에 누가 넣은 거예요. 분명 누군가 장난친 거예요.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못했습니다. 그때 정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가방은 언제까지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세란이 정숙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왜 자꾸 끼어들어요? 답만 하십시오. 행사 시작 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죠. 남에게 맡긴 적은요? 없어요. 가방을 연 적은요? 그건 왜 묻는데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누가 몰래 넣을 기회도 없었다는 이야기군요.
오셀한 입술이 굳었습니다. 최민재는 서둘러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일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해. 그 한마디에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도둑 취급을 받았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직장을 잃을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오해였다고 끝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 역시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해요? 예. 누가 오해했습니까? 최민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숙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직원 하나를 범인 취급하고 공개적으로 무릎 꿇린 게 오해입니까? 여사님, 계약직 직원 하나 인생 망가질 뻔한 게 오해입니까? 최민재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주변 시선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구경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심했네. 확인도 안 하고 무릎 꿇린 거야? 저 직원 불쌍하다. 호텔이 왜 저래? 그 소리가 최민재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는 급하게 직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손님들 안내하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숙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짧았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상대방은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여사님, CCTV 확보했습니다. 정숙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방금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나왔나? 잠시 침묵. 그리고 들려온 대답.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정숙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도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인가? 팔찌 분실 이전 영상부터 확인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왠지 예상이 가는 듯 했습니다. 상대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팔찌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지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당연한 사실인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함이 풀리기 시작하면 사람은 오히려 더 울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숨을 삼켰습니다. 최민재 지배인이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정숙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설명해라. 사건 발생 직후 CCTV 확보 요청을 받았는데 그래서 영상 일부를 먼저 삭제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순간 정숙 얼굴이 굳었습니다. 멀리서 통화를 지켜보던 최민재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모르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정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최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최민재는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지배인. 예. 사건 직후 CCTV 확인했습니까? 아직 최종 확인은. 질문에 답하십시오. 예. 일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은이를 범인처럼 몰았습니까? 최민재는 당황했습니다. 정황상 영상 확인도 안 하고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VIP가 중요했습니까? 최민재 입술이 굳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은 풀리고 있었지만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무릎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정숙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호텔 인사팀 직원 한 명이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민재 곁으로 다가가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최민재는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숙이 물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여주십시오. 최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은 시선이 서류 봉투에 멈췄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안지은.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문구. 계약 종료 통보서. 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숙도 그것을 봤습니다. 순간 로비 공기가 다시 싸늘해졌습니다. 해고하려 했습니까? 최민재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직 사실도 확인 안 됐는데? 회사 이미지 때문에. 회사 이미지? 정숙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낮아진 목소리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직원 하나 희생시키면 회사 이미지가 살아납니까? 최민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충격받은 얼굴이었습니다. 사실 그들 역시 몰랐습니다. 지은 해고 서류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즉, 팔찌가 발견되든 안 되든 지은은 이미 버려질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실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희생양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로비가 딱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러워서였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픈 어머니 병원비를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도둑 누명과 해고 통보였습니다. 그때 정숙이 조용히 지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울지 마라.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내가 울 일이 아니다. 정숙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최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감사실은 언제 도착합니까? 최민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곧 올 겁니다. 좋다. 정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호텔 입구 회전문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검은 세단 여러 대가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내렸습니다. 직원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설마 본사 사람들인가? 그들 맨 앞에 선 남자가 호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 날카로운 눈빛, 무게감 있는 걸음. 그 남자가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놀랐고, 누군가는 겁먹었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남자는 곧장 정숙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90도로 완벽하게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오셀한 입이 벌어졌습니다. 최민재 얼굴은 종이처럼 하얘졌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사님. 그리고 다음 순간 그가 입에서 꺼낸 한마디가 호텔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호텔의 실질적 최대 주주께서
이런 일을 직접 보시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호텔 로비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람들 사이를 떠돌던 수군거림도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누군가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특히 최민재는 눈앞이 새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실질적 최대 주주. 그 말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를 하는 평범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허름한 코트, 낡은 청가방, 거친 손, 그 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 호텔을 포함한 그룹 전체의 실질적 소유주였습니다. 최민재 다리가 순간 힘을 잃었습니다. 여사님, 박태성이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숙은 담담했습니다. 늦지 않았다. 상황은 전부 보고받았습니다. 그래. 감사실 인원도 곧 도착합니다. 정숙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오세란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태성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룹 부회장이었습니다. 신문에도 자주 나오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정숙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상황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세란 입술이 떨렸습니다. 부회장님, 박태성은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박태성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 도대체 무슨 권리로 사람을 공개적으로 무릎 꿇렸습니까? 순간 오세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추궁당하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박태성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팔찌는 본인 가방에서 나왔습니다. 그건 실수였습니다. 실수. 그는 짧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기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실수 때문에 사람 하나를 도둑으로 만들었습니까? 오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정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성아. 예. 직원들 전부 모아라. 박태성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몇 분 뒤 호텔 주요 임원들과 팀장급 직원들이 하나둘 로비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호출에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감사실 직원들까지 도착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노트북과 서류를 들고 움직였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지은이 죄인처럼 서 있던 장소가 이제는 신문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지은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상황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진실은 늦게 오지만 결국 도착합니다. 감사실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영상 확보 완료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틀어보십시오.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었습니다. 곧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영상 속에는
행사 준비 중인 대기실이 보였습니다. 오세란이 거울 앞에서 팔찌를 만지작거리는 모습, 가방을 열어 화장품을 넣는 모습, 그리고 팔찌를 벗어 가방 안쪽 수납칸에 넣는 모습,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로비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넣었네. 그런데 왜? 오세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실장이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사건 발생 직후 영상이었습니다. 최민재가 보안팀장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일단 계약직 직원부터 조사합시다. 하지만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VIP 먼저 진정시켜. 혹시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책임질 사람부터 만들어. 순간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은 충격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최민재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실장은 또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번에는 보안실 내부였습니다. 최민재가 직원에게 지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문제될 만한 영상부터 따로 확인해. 감사실 보고 전에 내가 책임진다. 순간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폭발했습니다. 영상 숨기려 한 거야? 미쳤네. 이건 심각한데. 정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세웠던 호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철학으로 시작한 곳. 그 호텔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숙 눈빛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태성아. 예. 남편이 처음 호텔 열던 날 기억하나? 박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억합니다. 직원들한테 뭐라고 했지? 박태성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님보다 먼저 사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로비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예. 힘없는 직원은 희생양으로 삼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습니다. 정숙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이 호텔은 내가 알던 호텔이 아니다. 순간 최민재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급하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사님 죄송합니다. 그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숙은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실수가 아니다. 최민재는 숨을 삼켰습니다. 사람을 버린 거다. 그 말은 칼보다 깊게 꽂혔습니다. 최민재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정숙이 천천히 지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직접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마치 어린 딸을 달래듯이 많이 무서웠지. 그 한마디에 지은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괜찮다. 저 정말 안 훔쳤습니다. 안다. 정말 아닙니다. 안다. 정숙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지은 어깨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억울함, 서러움, 분노, 외로움, 모든 것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몇몇 직원들도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감사실장이 추가 보고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말해라.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숙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몇 장 넘기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박태성이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감사실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최근 3년간 유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순간 정숙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유사 사례? 예. 몇 건이지. 감사실장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13건입니다. 주변에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13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VIP를 보호하고 문제를 덮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정숙은 천천히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지키려 했던 가치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박태성을 바라봤습니다. 이사회 소집해라. 박태성이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에. 예. 전원. 그 순간 로비에 있던 임원들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들은 직감했습니다. 오늘 단순히 사과 몇 마디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정숙은 마지막으로 최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그 짧은 한마디에 로비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최민재 얼굴은 완전히 굳었습니다. 오세란도 침을 삼켰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숙에게 집중됐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로 내가 직접 정리하겠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태성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정숙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박태성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여사님, 왜? 방금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박태성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최대 비리 관련 자료가 전부 발견됐답니다. 그리고 다음 한마디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문서 맨 위에 최민재 지배인 이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숙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가 더 있지? 박태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직 대표이사 이름도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호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삼켰습니다. 최민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몇 년 동안 반복된 갑질, 희생양 만들기, VIP 눈치 보기, 직원 인권 무시, 그 모든 것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의 문제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숙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오래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가장 무서운 순간이라는 것을. 정말 화가 난 사람은 쉽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정숙은 천천히 박태성을 바라봤습니다. 이사회는 전원 소집 중입니다. 대표이사는 이미 연락받았습니다. 좋다. 정숙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모인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누군가는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기대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참으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가겠다. 그 말은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본사 대회의실에는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임원들은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안쪽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임원이 일어났습니다. 정숙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중앙에 그대로 선 채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탁! 그 작은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보고받았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3건. 회의실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사람 13명이 희생양이 됐다. 누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중에는 퇴사한 사람도 있고 정숙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울증 치료받는 사람도 있고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가정이 무너진 사람도 있다.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대표이사를 바라봤습니다. 알고 있었나? 대표이사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전부는 몰랐습니다. 전부는 정숙이 따라 말했습니다. 그럼 일부는 알았다는 뜻인가? 대표이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자료를 넘겼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임원이 긴장했습니다. 최민재 총지배인 즉시 해임. 회의실이 흔들렸습니다. 관련 임원 전원 직무 정지. 누군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표이사 특별감사 착수. 대표이사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이 이어졌습니다. 피해 직원 전원 재조사. 회의실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호텔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대대적인 인사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언론도 움직였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유명 호텔 갑질 사건 전면 재조사, 계약직 직원 공개 사과 예정, 창업주 유가족 직접 개입,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건 발생 일주일 후 호텔 대연회장, 수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메라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호텔 임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당당했던 사람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는 최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오세란도 있었습니다. 오세란은 처음으로 화려한 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발표했습니다. 공식 사과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일주일 전 이 호텔 로비에서 무릎을 꿇었던 사람, 그 사람이었습니다. 지은은 긴장한 얼굴로 걸어왔습니다. 정숙이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딸을 지켜주는 어머니처럼.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피해 직원 한지은 씨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순간 최민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였습니다. 완벽한 90도. 일주일 전 지은이 했던 바로 그 자세였습니다. 최민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연회장은 조용했습니다. 제 잘못된 판단으로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 압니다. 그리고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오세란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체면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를 하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통쾌함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후회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힘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힘이 있을 때 사람을 함부로 대했음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날 그들은 처음으로 그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연회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좀 괜찮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이냐? 그 순간 지은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냐?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 품처럼, 세상 모든 서러움을 녹여주는 품처럼. 정숙은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생했다.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알고 있다. 아무도 안 믿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됐다. 정숙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넌 우리 집 며느리 이전에.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내 딸이다. 순간 지은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정숙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현우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실 그는 사건이 터진 뒤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자와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현우는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비로소 가족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 후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꽃향기가 가득한 예식장, 따뜻한 음악, 환하게 웃는 신랑 신부.
그리고 가장 앞줄에는 정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례가 끝난 뒤 정숙은 축사를 부탁받았습니다.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하객 시선이 향했습니다. 정숙은 잠시 신랑 신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평생 장사를 했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숙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봤고 권력 있는 사람도 봤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귀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으로 귀해지는 겁니다. 정숙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지은이는 힘든 순간에도 사람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은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귀한 아이입니다. 하객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길고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내려놓기 전 천천히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늦어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십시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결혼식장은 눈물과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호텔 로비에서 무릎을 꿇었던 사람은 분명 한지은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숙인 것은 권력이었습니다. 결국 무너진 것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람을 지킨 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그것이 정숙이 지키고 싶었던 마지막 가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